네, 코인 시장 흐름과 함께 주요 뉴스들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캐시 시간, 오늘도 고팍세 김유원 연구원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 암호화폐 흐름 한번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암호화폐 시장 투자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해서 올라지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무려 41거래일 만에 100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시각 보니까 3.91% 오르며 1002만 7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3만 6,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많은 암호화폐들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구원님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상승세가 아직까지 이 흐름을 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앞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골드만삭스에서 이번에 전자자산 시장 총괄로 저스틴 슈미트라는 트레이더 출신의 사람을 이 시장 총괄로 임명했는데, 이는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가 그 전자자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고,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거래 데스크를 설립할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고무적인 반응을 얻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코인을 주목하던 비트코인 캐시의 상승세가 어제 이어서 뜨거운데요. 5월 15일 리스 하드포크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 캐시의 어떤 사용성과 이 활용도가 더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5월 15일이 그래도 한 3주 정도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시작됐다면 이게 과연 이 하드포크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발표로 인해 잠깐 동안의 어떤 급격한 상승세일지, 이걸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코인 시장을 뒤흔드는 뉴스들도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플러스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메인넷을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자체 토큰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라인 코인의 등장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내용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라인은 얼마 전에 그 블록체인 관련 전문 자회사인 언블록이라는 회사를 출시한 바 있는데요. 라인의 박이빈 CTO는 지난주 있었던 2018 데브위크라는 프로그램에서 라인이 그 자체 프로그램 내에서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다양하게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라인은 자체적인 블록체인을 향후 출범시켜서 이를 통해 라인 내부 개발자나 제3자가 그 분산화 어플리케이션, 일명 뎁을 더 쉽게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라고 선언했는데요. 일단 이 블록체인은 라인의 어떤 기존 제품과는 독립적인 개체일 것이라고 박예민 CTO가 밝혔고, 또한 이 안에서 자체적인 어떤 토큰 경제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어떤 뎁의 개발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 있어서, 라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그 테크 쪽에서 큰 손이 이제 블록체인에 완전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신호인데, 이 역시 어떤 전면적인 어떤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라인의 소식까지 우리 확인해봤고요. 다음 뉴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암호화폐 이슈들을 쉽게 접해볼 수 있는 SNS 상에서 암호화폐 유명 인사를 사칭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트위터 같은 경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많은 대화가 전개되는 소셜미디어라는 점을 트위터 측에서도 강조하고 있었지만, 트위터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업계의 유명인사 사칭으로 인해 큰 혼란과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트위터의 경우 어떤 유명인사면 아마 사용해보셨으면 알겠지만 파란 체크마크가 하나 뜹니다. 이 사람이 맞다라고. 하지만 이 체크마크를 가진 계정이 최근 들어 거래소 비트넥스나 비트렉스,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이나 암호화폐 버지 등의 공식 계정을 사칭하는 등 단기간 내에 상당히 많은 사칭 활동을 펼쳤는데요. 이는 트위터에서 한번 파란색 체크를 받으면 계정 이름을 바꾸지 않는 한 체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파란 체크가 공신력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속출했고, 트위터 계정 자체가 다른 사람이 이양되는 경우에도 체크마크가 사라지진 않기 때문에 원래 @비트코인의 계정도 원래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 뉴스를 얘기하다가 얼마 전부터 그 소유주가 바뀌어서 비트코인 캐시 관련 어떤 적극적인 홍보 소식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생기기도 했는데, 트위터의 CEO 잭 도시 역시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인한 시점에서 투자와 이 블록체인 업계에 관심 있는 분들은 트위터에 나오는 일들을 고지고대로 믿지만 말고 여러 번 확인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트위터 소식들 확인할 때 정말 맞는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은 지금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필요한 도구 중 하나인 암호화폐 지갑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은행 계좌를 생각했을 때 계좌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좀 기술적인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자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자신의 암호화폐를 열람할 수 있고 거래 내용이 열람할 수 있고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이 점인데요. 암호화폐에 있어서 이 지갑의 구성은 일명 공공열쇠와 개인열쇠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공공열쇠는 블록체인상에 공개되는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의 주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열쇠는 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사용하는 어떤 본인이 실제로 이걸 하는 것이라는 것을 증빙하는 도구인 셈인데요. 이 개인 열쇠를 분실하면 암호화폐, 자신의 지갑에 아무리 암호화폐가 많아도 이걸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자신의 암호화폐, 간단하게 말하자면 암호를 잃어버려서. 비유를 하자면 공공 열쇠는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같은 거고, 개인 열쇠는 자신의 이메일 주소에 들어가기 위한 비밀번호. 이게 완전히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인 열쇠는 여러 군데 백업해 놓는 걸 권장하는데요. 뭐 문서 파일이 됐건 외부 저장 수단이건 아니면 진짜 종이에 써놓거나 인쇄해 놓건 이만큼 개인 열쇠는 절대 타인에게 양동하는 일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보안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지갑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제일 많이 접해서 보신 게 아마 거래소 기반 지갑, 온라인 지갑일 텐데요. 거래소에 회원 가입을 하면 이게 생성되는 지갑인 만큼 거래소 내에서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바꾸거나 뭐 현금으로 바꿀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거래소라는 특성상 손쉽게 거래가 가능하지만 이 해당 지갑에 대한 개인 열쇠는 엄밀히 따지면 거래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뭐 2014년에 마운트복스나 저희가 가끔 언급했던 코인체크 같은 경우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따라서 신속한 거래와 유동적인 자산을 사용하기는 적합하지만 장기적인 보류에는 좀 부적절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다른 형태로는 온라인 지갑, 특정 거래소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컴퓨터 앱을 다운받지는 않으면서 암호화폐를 보내거나 받는 걸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상시 인터넷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보안에 좀 유의해야 되지만 일단 공공열쇠와 개인 열쇠는 자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강화해졌다. 대표적으로 메타마스크나 블록체인 인포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아마 데스크톱 지갑일 때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거, 모바일 지갑도 이거 어느 정도 해당되고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지갑인데 다운로드를 받아 설치하면 데스크톱 지갑의 경우는 해당 컴퓨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컴퓨터를 잘 관리한다면 이게 보안이 상당히 강한데요. 그리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자신이 컴퓨터 보안에 신경 쓰지 않을 경우 보안성이 좀 침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은 뭐 엑소더스나 일렉트럼, 코페이 같은 게 있고 마지막으로 제일 어떤 장기 보관에 적합한 게 하드웨어 지갑인데요. 약간 USB처럼 생겼는데 특정 암호화폐 자산을 오랫동안 갖고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아예 분리시켜버려서 평소에는 온라인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데요. 전문적인 도구는 뭐 레저 나노 S나 트레소르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형태의 지갑이 있으면서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투자자와 그 사용자 본인의 어떤 필요와 그 수요에 따라서 이것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사용하는 것이 어떤 현명한 투자와 현명한 암호화폐 생태계 활동에 제일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 코인캐치 시간 암호화폐 지갑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오늘 곱박스 김유번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코인캐치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세요.